결정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도 잘생긴 사람이 하면 좀 더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우리 딸이 네. 중학생인데요. 네. 중학생인데 로맨스를 안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차은우라는 배우가 주연인 로맨스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보는 거예요. 차은우를. 예, 그래서 제가 딸아, 너는 로맨스를 싫어하지 않았냐? 로맨스 싫어해. 근데 너 저거 재밌어? 응, 로맨스잖아. 차은우잖아. 얼굴이 재밌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 네, 명쾌하게 로맨스는 재미없지만 얼굴이 재밌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홍정환이 하는 것과 국제일이 하는 게 설득력이 너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지금 본인이 겸손한 척하고 있는데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자기가 알고 일부러 이런. 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6월에 이어 7월에도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요, 이전 시간과 다른데 이 책이 원서입니까? 이 책은 네. 원서가 아니고요. 안에 펼쳐보면 한글로 돼 있네요. 한글책입니다. 제가 겉에 있는 종이 겉 커버를 벗겨내면 그 전에는 이게 커버가 있었군요. 네, 제가 아주 자아가 비대하고 허영심이 많기 때문에 네. 사람들 앞에 들고 다닐 때는 겉에 있는 종이 커버를 벗겨내고 빼고? 이게 요렇게 겉 표지가 보이게 딱 보면 네. 정면에 영어 알파벳으로만 제목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서인 줄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 읽는 사람이다라는 저의 허영심을 마음껏 드러내고 싶을 때 이런 방식으로 허영심. 네, 제가 자아가 비대하고 허영심이 많기 때문에 네. 몸이 비대한데 자아가 비대하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의 허영심으로 들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 얘기를 한번 짚어보면요. 지난 시간 고대 그리스 아테네 황금기를 이끌었던 지도자 페리클레스를 살펴봤잖아요. 네. 자, 오늘은 또 하나의 문제적 인물 풍우나 알키비아데스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미리 예고를 해주셨는데 알키비아데스 어떤 사람인가요? 투키디데스가 이 책에서 알키비아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 망하는 거 결국 사람 때문이다 라고 사람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죠. 바꿔 말하면 알키비아데스라는 이 인물이 아테네의 몰락의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다. 이 사람 때문에 망했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알키비아데스는 출발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사람의 가문이 명문 귀족가였었고요. 네. 아주 윗대 전설 시대로부터 가면 트로이 전쟁에서 활약했었던 장군의 집안이었었고, 그리고 이후에 명문 귀족 가문이었는데 부모님이 전쟁을 거치면서 부모님을 어린 시절에 잃고 외삼촌, 정확히는 어머니, 사촌, 오빠나 남동생 정도 될 거예요. 외오촌이겠죠. 어쨌든 외삼촌의 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그 외삼촌이 누구냐? 네. 아테네 황금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였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조카, 실상 페리클레스의 아들처럼 자랐던 거죠. 그리고 귀족 가문이고, 그리고 그 가문에 물려받은 재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부럽지 않았겠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아주 유명한 스승을 모시고 아주 유명한 스승 밑에서 배웠습니다. 누구요? 우리도 다 아는 테스형,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습니다. 가문, 학벌, 재산,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속이 상해서 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 잘생겼대요. 진짜로? 외모가 길거리에 나가면 알키비아데스를 사람들이 네. 훔쳐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바라보면서 넋이 나가서 시선을 고정시킬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네. 집안 좋죠. 집안 좋고. 재산 많죠. 학벌 부자야. 좋죠. 학벌도 좋고. 거기다가 잘생기기도 했어요. 그럼 열받죠. 너무 그 보고만 있으면 질투 나잖아요. 그러면 엄마 친구 아들인데. 네, 그러면 은근히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네. 저 사람이 외부적으로 자기 몸에 있는 것 말고 외부적으로 물려받은 재산과 이런 것들 출중해. 좋아, 생긴 것까지 아름다워. 능력이 좀 없겠지. 능력.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능력도 좋아요. 알키비아데스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투키디데스도 공인으로서 그의 능력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탁월한 정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아주 뛰어난 군사 지휘관이었던 거죠. 전쟁터에서 알키비아데스가 일단 이끌면 다 이기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가문, 학벌, 재산의 외모까지, 거기다가
능력까지도. 이거 하나만 있어도 부러울 텐데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갖고 성공 못하면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예, 굉장히 성공했어요. 근데 신께서 그리스의 신이라고 하면 제우스겠죠. 네. 그리스의 주신 제우스가 알키비아데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진 않았던 거예요. 뭘 빼먹었습니까? 그에게 아주 중요하게 결여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인간성이었습니다. 아주 인간성 영망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이 친구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온갖 기행을 다 했던 거죠. 알키비아데스는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알키비아데스가 결국은 아테네를 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잖아요. 네. 알키비아데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크세노폰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제자는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한 데에는 알키비아데스의 스승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알키비아데스가 온갖 기행을 하고 자기 잘난 맛에 행동하고 사람들을 뭐 때리기도 하고 모욕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아주 현란한 그 내용은 없지만 현란한 말로 상대방을 이제 정신을 빼앗기게 하고 상대방을 모욕 주고 이렇게 했던 거죠. 오직 단 한 사람 소크라테스만을 인정하고 세상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었던 겸손함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인간미도 없던 사람이 알키비아데스였던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런 그가 공명심 혹은 인정욕구 이런 건 정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 앞에 정치인으로 데뷔를 하고,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평화 무드가 무르익기 시작할 때 네.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뭘요? 왜냐? 내가 이름을 떨쳐야 되는데,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데 평화가 찾아오면 능력을 뽐낼 기회가 적어지는 거죠. 그렇지. 저는 병장으로 제대했거든요. 네. 아나운서님 최종 계급이 전 중입니다. 중이죠. 근데 네. 우리 국제일 중위께서 네. 전역하기 전에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터졌다면 야. 이분의 탁월한 영도력을 봤을 때 중위가 뭡니까? 중장까지는 진급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중령도 아니고 이렇게 뭐 중장. 대장은 하늘이 내려야 되고 별 3개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정도 봅니다. 이분이 40대 중장 정도 됐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전쟁이 안 터졌기 때문에 이분이 중위로 제대한 거죠. 다이아 2개로 전역했습니다. 예, 알키비아데스가 그런 야망이 있었던 그렇군요. 거죠. 야, 이거 여기서 평화협정으로 평화무드로 그대로 가면 네. 난 중위로 제대해야 된다. 하지만 내 꿈은 중장, 대장이다. 중장이다. 그래서 알키비아데스가 공작을 벌여서 오히려 평화무드를 깨트려 버립니다. 와, 나쁜 사람이네. 예, 스파르타 쪽에서도 이제 좀 전쟁 그만하자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알키비아데스가 쓱 찾아가서 뒷공작을 하는 거죠. 야. 이제 우리 당신도 전쟁하기 싫지? 그렇죠. 그러면 전쟁하기 싫다고 이제 얘기하면 우리가 딱 그걸 받아서 같이 평화협정으로 가자라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쪽에서는 알키비아데스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고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뭐 평화협정을 하시고 뭐 이랬는데 알키비아데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경노를 하면서 책상을 탕탕 치면서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금 당신네 나라들이 요런 전쟁 준비하고 있는 거 우리가 딱 정보를 입수했다. 저런 거짓말로 우리를 방심시키고 전쟁을 걸어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확 이거 큰일 났다. 이 상태로 평화파가 이끄는 말대로 그냥 따라갔으면 우리 큰일 났겠다. 그래서 알키비아데스가 지금 우리는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이끌고 가니까 그래 핵이다 이러면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전쟁을 하자라고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아테네에서 전쟁 지휘관으로 알키비아데스가 뽑히게 된 겁니다. 진짜. 와, 결국에 그러면 아테네군의 지휘관이 됐네요. 네. 네. 스파르타군을 무찌르고 외삼촌 이 페리클레스처럼 존경받는 인물이 됐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결말은. 처음 출발을 지금은 시칠리아, 그리스식으로는 시켈리아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남단에 있는 큰 섬이에요. 거기에 스파르타의 식민지 속주 섬이 있었어요. 그곳이 전략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거기를 점령을 하자. 우리가 배를 선단을 이끌고 가서 거기를 점령하면 스파르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우리도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알키비아데스가. 네. 그래서 알키비아데스가 딱 나가려고 하는데 네. 아테나의 사람들이 한 사람 잘 나가는 걸 그냥 못 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니키아스라는 다른 사람을 공동 지휘관으로 해요. 근데 니키아스는 비둘기파, 알키비아데스는 매파예요. 평화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딱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딱 출발하기 전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뭐요? 일이 벌어지냐면 헤르메스 신전에 아테나의 헤르메스 신전의 신상이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 신상의 남근 부분이 다 훼손되어 있는 거죠. 왜요? 누가 한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게 죽을 죄인 거예요. 신성모독이니까. 이 신성모독의 죄 때문에 이 범인이 누구냐 잡아서 이거는 재판에 올려서 사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제 근처에 알키비아데스랑 그 친구들이 막 술 먹고 깽판 지는 거 본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몇몇 사람들이 한 거죠. 네. 그리고 사람들은 만약 다른 사람이 그런 걸 봤다라고 하면 에이 설마 그 사람이 이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성. 이 사람이 기행을 많이 버리고 인간성이 엉망이었다고. 알키비아데스 걔는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요. 알 수 없지만. 예, 또 알키비아데스를 질투하고 그를 끌어내려고 했던 정적들이 벌인 공작이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미 알키비아데스는 시켈리아를 공격하기 위한 함대를 출발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아테나에서 쾌속선을 보내는 거예요. 너 재판 받으러 와. 며칠 몇 시까지 재판 받으러 오지 않으면 너는 죄를 인정한 걸로 알고 바로 우리가 너 없는 자리에서 판결 뭐겠어요. 사형할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알키비아데스가 네. 그 길로 배를 돌려서 아테나로 가지 않고 안 갔어요? 가면 죽는다라는 아주 비상한 생존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개인 능력치로 탁월했던 사람인 거죠. 네. 이 비상한 생존 감각을 발휘해서 지금 아테나로 돌아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망명을 합니다. 스파르타로. 적국이잖아요. 네. 적국인 스파르타로 망명을 합니다. 스파르타 쪽에서는 알키비아데스 얼마 전에 알키비아데스 때문에 망신당하고 전쟁 나게 생겼잖아요. 네. 이 자식을 죽여 살려 막 이러고 있는데 알키비아데스가 이 터는 게 좋았거든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나 때문에 입은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보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네. 이 사람이 시켈리아 원정군 함대의 사령관이었잖아요. 네네. 공동사령관. 그러니까 군대의 구조, 지휘 체계, 작전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전술까지 다 알죠. 다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켈리아 원정군이 배가 한 200척이 그냥 함선에 바로 침몰되고 와. 수많은 장병들이 이른바 심해고혼이 되어서 전쟁터에서 아주 참혹하게 패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는 알키비아데스가 정보를 팔아넘긴 것도 있었지만 하나 남은 사령관 니키아스가 비둘기파였다라는 것도 네. 매와 비둘기 중에 누가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매가 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키아스가 싸움에는 능숙하지 못한 지휘관이었던 거죠. 결국 시켈리아 원정군이 처참하게 패배할 뿐만 아니라 전력을 보존하고 후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아테나이가 재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알키비아데스가 적국인 스파르타에 넘어가서 잘 살았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아까 소개하기로 뭐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하고 또 인간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럼 스파르타랑은 좀 안 맞지 않을까요?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안 맞죠. 안 맞는데 이 사람이 처세의 달인인 거예요. 너무나 처세를 잘해서 스파르타식으로 검소하게 스파르타식으로 넘어가서는 근면하게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알키비아데스 소문으로 듣던 거랑 너무 다른데? 아니 저런 배경에 저런 외모에 이제 우리가 직접 보니 인품도 훌륭하잖아. 이거 아테네 놈들이 저 아테네 놈들 좀 잘난 사람만 보면 쫓아내려고 하는 저 아테네 놈들이 알키비아데스를 질투해서 헛소문을 퍼뜨렸던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또 다른 가면을 썼네요. 네. 그런데 알키비아데스가 여기서 사고를 칩니다. 사고요? 큰 사고를 칩니다. 어떤 사고요?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스파르타에서? 된 것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요? 부산에서 서울에서 출장 오신 분이
부산역에서 기차를 내리고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네. 해운대 쪽으로 가는데 해운대 해변에 평일 낮 시간에 네. 중년의 커플들 여럿이 이제 지나다니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택시 기사님에게 이렇게 여쭤봤답니다. 평일 낮이잖아요. 네. 기사님, 평일 낮에 저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불륜이시겠죠? 라고 하니까 기사님이 부산 사투리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랬다는 거죠. 불륜 아니에요? 아니지. 그럼 뭐예요? 그럼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얼마나 애절한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알키비아데스는 이거를 사랑으로 애절한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스파르타 그런데 안에서 그 애절한 사랑의 대상이 된 유부녀. 네.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남편이 하필이면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겁니다. 아이고. 스파르타의 왕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왕이 알키비아데스 너 죽인다. 장난 아니었던 거죠. 네. 알키비아데스가 이제는 당장 매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스파르타에서 몸을 뺍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아테네도 없고 네. 스파르타도 없고. 네. 그러면 어디예요? 페르시아. 그렇죠. 페르시아 남았네. 그리스에는 더 이상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전에 그리스 폴리스들 간의 내전 이전에 온 그리스가 연합해서 맞서 싸웠던 상대가 페르시아였잖아요. 네. 또 적국의 적국 페르시아에 망명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스파르타에서 나와서 페르시아까지 흘러 가게 됩니다. 그럼 페르시아에선 잘 지냈습니까? 페르시아에서도 이 알키비아데스의 탁월한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이 잘 터는 거예요. 전략적인 식견과 그걸 프레젠테이션하는 그러니까 능력이. 턴다는 게 이제 입담이 좋다.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적절한 용어가 아니네요. 네. 네. 아무튼 네. 자신의 전략적인 식견을 적절하게 프레젠테이션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거죠. 네. 페르시아가 그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요. 네. 스파르타를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해서 먹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야, 잘 됐다. 자연스럽게 약화되는구나. 그리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 인접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그 지역의 많은 곳을 아테네가 식민지로 딱 삼고 있었는데 네. 저들을 간의 싸움을 통해서 약해지면 우리가 여기를 얼마든지 쉽게 수복할 수 있겠구나. 어부지리 아닙니까? 그렇죠. 또 특별히 아테나이가 해군력이 강하고 네. 그 해군력 때문에 페르시아가 크게 낭패를 봤으니 아테나이가 약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스파르타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스파르타에 쫙 지원해서 스파르타가 해군을 양성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육군도 그렇지만 큰 배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노를 젓는 사람들, 노자비들에게는 봉급을 줬거든요. 노자비들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스파르타에 재정 지원을 해줌으로써 페르시아가 어부지리를 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알키비아데스가 딱 보더니 한쪽에만 이렇게 쫙 밀어주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겨버리면 페르시아에 이득이 안 됩니다. 적절하게 한쪽이 약해질 것 같으면 한쪽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으면 지원을 좀 끊고 반대편에도 좀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양쪽의 국력을 단계적으로 쭉 소진시키는 그런 전략을 제안을 하는 거죠. 네. 페르시아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아테네 사정도 잘 알고 스파르타 사정도 잘 알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설득력 있게 잘하고 결정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도 잘생긴 사람이 하면 좀 더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우리 딸이 네. 중학생인데요. 네. 중학생인데 로맨스를 안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차은우라는 배우가 주연인 로맨스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보는 거예요. 차은우를. 예, 그래서 제가 딸아, 너는 로맨스를 싫어하지 않았냐? 로맨스 싫어해. 근데 너 저거 재밌어? 응, 로맨스잖아. 차은우잖아. 얼굴이 재밌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 네, 명쾌하게 로맨스는 재미없지만 얼굴이 재밌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홍정환이 하는 것과 국재일이 하는 게 설득력이 너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지금 본인이 겸손한 척하고 있는데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자기가 알고 일부러 이런 작가님, 겸손한 척하는 거. 제가 흥분했네요. 예, 알키비아데스의 말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그 아테나이가 이제 아테나이가 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성은 개판이지만 능력이 있었던 알키비아데스를 다시 불러들이자. 오, 아테나가. 예. 그래서 아테네가 불러들이려고 하니까 알키비아데스가 조건을 겁니다. 뭐라고요?
원래 알키비아데스는 자기 삼촌 페리클레스와 같은 정치적인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정치적인 유산을 계승한 거죠. 이른바 민주파라고 합니다. 민주파라고 하면 반대는 뭐냐면 귀족들에 의한 정치겠죠. 귀족파와 민주파. 페리클레스가 일반 서민들 그리고 해군 출신 중하류층들의 표를 많이 모아서 정치인으로 데뷔했다고 했잖아요. 알키비아데스는 외삼촌의 유산을 계승한 민주파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알키비아데스 성정이 그리고 출신 성분이 네. 민주파하고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아테나이의 주류인 이제는 아테나이의 주류가 돼 있는 민주파 대신 우리가 좀 똑똑한 엘리트들 중심으로 정치하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 똑똑한 엘리트 누가 있겠어? 바로 나야. 라고 한 거죠. 이른바 과두제, 민주제 말고 과두제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과두제란 말을 책에서는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게 풀이하면 이겁니다. 과는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묵하다. 네. 혹은 과부할 때도 이제 그 부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머리가 부족한 체제. 즉 그래서 과두제구나. 소수의 인원이 네. 소수의 엘리트가 통치하는 체제가 과두제인 거죠. 그러니까 알키비아데스는 민주파 인사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귀족적이고 과두제적인 성향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네. 이 알키비아데스의 이런 면모를 우리 이 책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알키비아데스가 초창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투키디데스가 알키비아데스가 그 시켈리아 원정 나가기 전에 했던 그 연설의 일부분을 인용하면서 그 전에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시민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경주마들을 먹이는 일과 다른 사치에 대한 열정이 그의 재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실제로 그의 이러한 사치는 훗날 아테나이가 몰락한 주요 요인이 되었다. 그는 무엇보다 장군이 되기를 열망했다. 그럴 경우 그는 시켈리아와 카르케돈을 정복하게 될 테고 또 그런 성공에 힘입어 개인적으로도 부와 명예를 얻게 되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자기가 머리가 돼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러네요. 투키디데스는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가 공인으로서는 탁월한 전략가였음에도 시민들은 개인적으로는 그의 생활 방식에 혐오감을 느끼고 그를 다른 사람들로 대치함으로써 오래지 않아 도시가 몰락하게 한 것이다. 공인으로는 능력이 탁월했는데 이 사람의 이런 성정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결국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 추방하고 그가 다른 곳을 전전하게 돼서 아테네가 몰락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알키비아데스가 연설문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테나인 여러분, 나는 누구 못지않게 장군이 될 권리가 있으며 나야말로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또 아테나에서는 코러스의 비용을 대는 듯 공적 의무를 수행하고 우쭐댄다고 동료 시민들의 시기를 샀지만 그것도 이방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뭐 이런 연설을 한 거예요. 나 자격 있어. 동료 시민 여러분 나를 좀 밀어주세요. 뭐 이랬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쫓겨나고 온갖 고생을 했는데 아테나이의 동료 시민들께서는 결국 지금 이 위기 앞에서 다 망해버린 이 집구석에서 그를 다시 한번 추대함으로써 재기해야 되겠다라고 그가 당대표 아테나이의 과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지나갔네요. 네네. 네. 그가 이제 어렵습니다. 돌아온 것이죠. 물론 아테나에서는 과두제는 안 된다. 민주 체제가 이제 우리가 당신 삼촌 페리클레스에서 자리 잡았는데 이거 하면 사람들 난리 난다 해서 중간 정도로 400인 회라는 걸 만들어서 네. 그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탁 자기가 권력을 잡고 지휘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공인으로서의 능력은 탁월한 거죠. 이 사람이 배를 선단을 끌고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전쟁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잠깐 다른 일을 좀 볼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 부관한테 잠깐 이제 자기 지휘권을 맡겨놓고는 부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스파르타가 도발해도 절대 함부로 나서지 마. 절대 함부로 나서면 안 돼. 내가 올 때까지 너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 부관 입장에서는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이제 훈련됐는데 준비가 됐는데 자기 혼자 모든 열매를 다 먹으려고 한다. 진짜 좋은 자리에는 자기가 다 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알키비아데스가 자리를 비웠을 때 스파르타가 도발을 했을 때 부관이 응전을 하고 함대가 아니 하지 말라 했잖아요. 함대가 휘발이 됩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이러나 저러나 적다는 거잖아요. 네,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알키비아데스가 능력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알키비아데스는 다시 아테네에서 추방됩니다. 왜냐하면 아테네 입장에서는 망연자실한 거죠. 그리고는 패전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네. 누가 잘못한 거냐? 그러니 알키비아데스 이놈 하고 이제 다시 원래 아테네 사람들의 고질병이 또 나온 거죠. 그래서 알키비아데스가 다시금 인생의 두 번째 고향에서의 추방을 겪고 이제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갈리폴리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자기 사유지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테네는 완전히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알키비아데스는 거기서 평안하게 생을 마무리하지 못하고요. 이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기록에 따르면 스파르타 왕이 보낸 암살자들에 의해서 생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지금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읽은 거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보았고요. 저는 혹시나 여러분이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2000년 전, 3000년 전 우리 고대 이야기를 하고 책에 있습니다. 있는 내용을 예, 책에 있는 이야기. 제가 그냥 표지 껍데기를 벗기고 왔지만 네. 그냥 책 이야기를 했고 동료 시민을 표방하는 꽤 많은 지도자들이 페리클레스가 되고 싶어요. 페리클레스와 같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곤 해요. 네.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알키비아데스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고전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네, 그야말로 풍운하라는 이 수식어가 딱 들어맞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알키비아데스 이야기 오늘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시간이라면서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끝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